2019년 여름 트럼프가 갑자기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말했을 때 모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는 판매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그런데 5년이 지난 2024년 12월 트럼프가 다시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쉽게 웃지 못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 영토를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다고 공개 선언한 순간이었죠. 세계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지만 대부분이 얼음으로 뒤덮인 불모지에 가깝습니다. 인구는 6만 명도 안 되고 평균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는 혹독한 땅이죠. 그런데도 미국 대통령이 이 얼음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땅이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그린란드의 역사는 이누이트족과 바이킹이 남긴 오래된 발자국으로 시작됩니다. 푸른 땅이라는 뜻의 이름은 사실 얼음투성이 현실을 감추기 위한 붉은 에릭의 마케팅이었죠. 이후 덴마크가 식민지로 삼으면서 그린란드는 북유럽 변방에 잊힌 땅이 됩니다. 아무도 관심 없던 얼음덩어리가 지금은 세계 패권 경쟁의 무대가 된 셈이죠. 미국은 툴레 공군기지와 캠프 센츄리 같은 비밀 프로젝트로 이 과정에서 이누이트 주민 강제 이주와 방사능 사고 같은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1970년대 이후 그린란드 사람들은 더 이상 2등 시민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자치권을 확대하고 유럽연합을 탈퇴하며 스스로의 길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덴마크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때문에 완전 독립은 여전히 멀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자원개발이라는 위험한 선택지가 눈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린란드 남부 콰네크 광산에는 세계 2위 규모 희토류가 묻혀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전투기까지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핵심 자원이라 21세기의 석유로 불리죠. 중국이 채굴과 정제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때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나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핫한 이슈 리딩과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콰네크 광산 개발권에는 빌 게이츠와 제프 베이조스 같은 거물 투자자들도 달려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죠. 그러나 환경을 우려한 그린란드 유권자들이 선거로 광산을 멈춰 세웠습니다. 미국과 자본이 설계한 판을 작은 섬 주민들이 뒤집어 버린 겁니다. 희토류뿐 아니라 구리, 니켈, 코발트, 석유와 가스까지 그린란드 땅과 바다 밑에는 각종 자원이 잠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빙하가 녹아내리는 현실 속에서 환경 파괴를 감수하고 채굴을 할 것인지 그린란드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죠. 독립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면 자원을 팔아야 합니다. 이 모순된 조건을 미국은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합니다. 이제 시선은 북극으로 옮겨집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새로운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리와 시간을 40% 줄일 수 있는 길이라 각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위치한 그린란드는 자연스럽게 해운과 군사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를 선언하며 북극 항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쇠빙선과 군사기지를 앞세워 북극 북동 항로를 장악하려 하죠. 미국은 쇠빙선도 부족하고 북극 거점도 약한 상황에서 뒤늦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관문이자 유일한 미국 편 항구 후보가 됩니다. 그린란드 북부 피투픽 우주기지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둔 군사기지입니다. 그린란드를 잃는다는 건 미국 안보 전략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희토류 같은 광물 자원뿐 아니라 북극 항로와 군사기지까지 모두 한 번에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죠. 덴마크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불안감도 결국 그린란드를 확실한 미국 영향권으로 묶어두려는 것이 그의 진짜 목표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린란드 사람들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덴마크로부터 완전 독립을 원하지만 미국 식민지가 되는 것도 원치 않죠. 미국의 지원을 기회로 볼 것인지 또 다른 예속으로 볼 것인지 내부 여론은 갈라져 있습니다. 이 작은 사회 안에서 세대와 세력 간의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미국의 움직임을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까지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에서도 동맹국끼리 영토를 두고 갈등하는 전례 없는 사태에 긴장하고 있죠. 반면 트럼프는 더 많은 투자와 돈을 약속하며
그린란드 내부 여론을 파고듭니다. 유럽과 미국 사이에서 그린란드는 다시 한번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 싸움을 예의주시하며 미국을 제국주의라 비난합니다. 겉으로는 그린란드의 자결권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북극의 작은 섬을 두고 강대국 셋이 서로를 비난하는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어느 쪽 편도 완전히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방식은 19세기식 영토 확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땅을 사고 팔고 무력으로 위협하며 규칙 자체를 바꾸려 하는 것이죠. 미국 안에서도 동맹을 이룰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지지층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를 싸게 사서 대박을 냈던 미국 역사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을 새로운 제퍼슨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주민과 그린란드 사람들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팔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절규가 그린란드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죠. 19세기와는 전혀 다른 결말이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10년은 그린란드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시기입니다. 기후변화로 북극이 더 빨리 열릴수록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가치는 폭발적으로 커질 겁니다. 덴마크,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모두 이 얼음섬을 향해 손을 뻗고 있죠. 그 가운데서 그린란드가 어느 손을 잡을지 혹은 혼자 서겠다고 선택할지가 세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선택과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힘으로 판을 바꾸려 하고 덴마크는 400년 관계를 지키려 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틈을 노립니다. 그러나 그린란드 사람들은 이친 얼음섬에서 21세기 지정학의 중심 무대로 떠오른 이 땅을 앞으로 뉴스에서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